안녕하세요. 굿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관련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적용 범위와 환산보증금은 무엇인지, 임대료, 임대기간, 우선변제는 무엇인지, 계약갱신 및 해지에는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법입니다. 임대차 관련법에는 크게 그 대상에 어떤 것이 있으며 임대기간에는 어떤 규정이 있고 또한 그것이 해지되거나 갱신될 때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에는 크게 저희 나라에선 3개의 법이 있는데요. 특별법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인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인 상가임대차가 있고요. 이것을 보완 규정인 동산을 포함하는 민법의 임대차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특이하게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수도권 9억 기준으로 그 이하냐 초과이냐에 따라서 초과에는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대차 기간, 우선변제, 증액 청구 한도, 묵시적 갱신, 임차권 등기 명령,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전대차 등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걸 살펴보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데, 향후 여기에서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우선변제 같은 경우입니다. 우선변제는 주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권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상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권과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입니다. 주는 최소 2년, 상은 최소 1년. 차임 증액 청구입니다. 공통점은 약정 차임에 5% 초과 제한 규정이 있고요. 1년 이내에 증액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보증금을 차임으로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갱신하거나 해지될 때에 관한 규정인데요.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주는 원래 갱신 요구권이 없다가 최근 개정으로 임대차 3법 개정에 의해서 한 번의 갱신 요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은 10년에 한해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입니다. 공통점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데, 민법에 존속기간 같은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공통점은 임대차 종료 후에 행사해야 되고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된 후에는 추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는 주는 권리금은 없고, 상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좀 세분해서 들어가서 적용 범위 및 환산보증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범위에는 크게 임대차 특별법인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민법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민법은 동산도 가능합니다. 이 법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한 일시사용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두 법이 배제되고요. 한편 민법에는 처분 능력이나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체는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연인만 가능하고요. 법인은 안 되는데, 법인도 중소기업 직원들을 위해서 임대차라는 경우에는 예외사항 등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인하고 법인이 다 해당이 되고요. 민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있는데요. 아래의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을 보시면 2018년 1월 26일과 2019년 4월 2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의 경우입니다. 임대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임대료와 임대기간, 우선 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와 임대기간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요건은 주택이나 건물을 인도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민법에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대항력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주택은 전입신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의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되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권을 갖춰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토지 임대차 경우에 지상 건물을 등기할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선 변제입니다. 그 요건에는 앞의 대항력 요건에 주민자치센터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변제의 내용입니다.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고요. 대신에 여기에서는 배당 요구 정기 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입니다. 아까의 우선 변제와 틀리게 경매 시 순위에 무관해서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는데요. 주택 가액이나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우선 변제권자가 다수 있을 경우에는 상기 범위 내에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이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최소 기간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에는 최소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차임 등 증액 청구입니다. 약정 차임의 5% 초과 제한이 되고요. 증액 후에는 1년 이내 증액이 제한되는 규정은 양법 모두 동일합니다. 민법에서는 임료 등이 상당하지 않을 때는 증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의 월 차임으로 전환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해서 연 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즉 0.5%와 월 차임 시 산정률을 더해서 즉 이게 2.5% 나오는데 그중 낮은 비율을 선택합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해서 연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대통령령의 배수 즉 4.5%를 곱한 2.25% 중 낮은 비율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개정 내용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차례 개정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2018년도에 부차 개정이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1억 1천만 원 이하, 최우선 변제를 받을 금액은 3,7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입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개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9년 4월 2일에 개정되었고요.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환산보증금은 참고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보증금에다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구해집니다. 또한 여기에 환산보증금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는 6,500만 원 이하이고요. 최우선 변제 금액은 2,2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계약 갱신 및 해지입니다. 먼저 계약 갱신 요구입니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 요구권이 없었으나 올해 6월 9일에 발효된 임대차 3법에서는 한 번의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절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규정 또한 개정이 되었는데요.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1월까지 변경 통지가 않은 경우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는 두 번 모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요. 이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에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해지 통고는 임대인도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민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사자 모두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6월 후, 임차인은 1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되고요. 동산인 경우에는 5일입니다. 해지 사유, 또 해지 기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임차인의 중요한 차임 연체를 의한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규정이 없어서 민법의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삼가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해지 사유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요. 등기 이후에는 기존 효력, 즉 기존에 유지하고 있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권 등기 후에는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권리금은 주택임대차에는 당연히 없는 규정이고요. 이 권리금의 종류에는 바닥, 시설, 영업권리금이 있고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종료일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이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은 권리금 수령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와 관련된 3법, 즉 특별법인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그리고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